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 공수처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신 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통신 자료 조회가 확인된 야당 의원은 이양수 의원, 조수진 의원,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 그리고 서일준, 윤한홍, 추경호 의원 이렇게 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당 차원에서 추가 사례가 있는지 더 확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경우는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신 기록 자료 조회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자, 전해드린 것처럼 현역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대체 왜 조회를 했을까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른바 야당 사찰이라고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왜 조회를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통신자료 조회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 대상자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이렇게 통신 사실 조회를 쭉 해보면 나오거든요. 어떤 공모를 했는지 뭔가 의심이 들 때 그 사람의 인적 정보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자칫 범위가 넓어지면은 그 사찰의 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에서도 선별적으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무자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필 또 같은 성향이고 저기 지금 여당만 있지 야당은 또 없단 말이에요. 네. 언론사도 또 대부분 같은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만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사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마을에 도둑이 들었는데 큰 마을에서 거기 지나간 사람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 불러놓고 나랑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하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요, 김경률 회계사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SNS에 밝히면서 처음에 불거지기 시작했죠. 이후에 공수처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추가로 줄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도 무더기로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요, 정치부 기자들 가운데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 7명 전원에 대해서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말에 5차례, 그리고 10월 초에 7차례, 총 12번에 걸쳐서 야당을 담당하는 정치부 기자 7명 전원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건데요. 자, 공수처는 지난 8월 23일 처음으로 채널A 야당 담당 기자들에 대해서 4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내용이 이때 포함됐을까? 더 특이한 점은요, 여당 출입 기자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전혀 조회를 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회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용이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분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이게 지금 개인이 다 조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전화의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분들을 다 받았는데 정말로 이게 전혀 안 돼 있고 야당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그 채널A 기자들만 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단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지금 다 물어봤어요? 야당, 여당이 다 전원 조회를 의뢰를 했고 네. 그 가운데 이제 확인된 것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해명을 해야죠. 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식 발표한 것처럼 정말 그 실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연관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 네. 통화했던 것을 찾았다고 하면 그러면 여당 출입기자나 아니면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 여당 속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럼 안 했느냐. 그건 또 의문이 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공수처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자, 노컷뉴스 기자의 경우에는 뉴시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뉴시스 통신사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법조 경험이 전혀 없는 기자도 이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부산일보 정치부 기자들도 무더기로 통신 조회가 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A 기자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을 출입하는 7명 전원에 대해서 통신 조회가 확인이 됐는데 12번이에요. 그러면 7명인데 12번 조회했으면 특정 기자들에 대해서는 2번 이상을 통신 조회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건데 글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도 다른 언론사에도 이게 중복해서 조회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수처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범죄 사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아까 전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피의자라면 저와 통화한 사람들을 조회하는 부분들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통비법상. 근데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 또 정치부 기자의 가족들, 또 특정한 정치부 기자는 여러 번.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아요. 아까 네. 전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근데 지금 뭐 거의 전국의 모든 언론사, 뭐 특히 좀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적 성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한 언론사의 기자들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조회가 됐다면 네. 공수처에서 최소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회를 했다라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범죄 사실 때문에 왜? 그리고 왜 여러 번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불법 사찰 논란에서 공수처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하고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자, 각 언론사의 지금 기자들이요. 추가로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이 자료 조회 사실 결과를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추가로 쏟아져 나올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이성윤 검사장의 이른바 황제 소환 조사 기사 아시죠? 이 기사 내용을 쓴 기자에 대해서 법원에서요. 통신 영장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법원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통신 영장까지 발부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통신 자료 조회 같은 거는 영장 없이도 그냥 인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누구랑 통화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려면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된 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난 4월에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때 관용차 타고 에스코트 조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황제 조사 논란 기사를 쓴 기자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쓴 거는 범죄 혐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CCTV 자료 자체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네. 기자가 그 관계자로부터 그 CCTV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처벌받는 주체는 비밀을 누설을 한 사람이지 누설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법원은
저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냐? 네. 뭐 이런 영장이 다 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CCTV가 아닌 것으로 지금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절대 적용할 수가 없는 해당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통신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지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공수처는요, 해당 기자 가족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민간 사찰이 아니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기자를 여러 번 조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당 기자의 가족들까지 조회를 한 거는 이거는 공수처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해당 기자의 통신자 자료 관련된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네. 그 기자가 통화한 사람들을 또 조회를 하니 그게 가족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 가족들을 조회했다는 논란보다 그게 도대체 영장이 어떻게 나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오늘 여러 보도상으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쉽게 나온다 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곳은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일단 기자를 수사할 수는 일단 없죠. 네. 굳이 추측해 보자면 뭐 검사와 공모해서 뭐 CCTV를 유출했다 뭐 이런 정도의 혐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추측까지 영장이 나오나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기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